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이 논의되면서 전남의 의대가 신설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포닥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충북행복마을 사업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가 2023 수성 알파시티 위크를 열었습니다. 광명시가 민관군 드론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남의 의대가 신설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선 의대 신설이 절실하지만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7명에 불과합니다. OECD 국가 평균인 3.7명은 물론 전국 평균인 2.5명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중증 응급환자 전원율도 전국 평균인 4.7%의 2배가 넘는 9.7%로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지역 정치권은 30년 전부터 의대 신설을 추진해왔습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러 차례 의사정원 증원과 더불어서 전남권 의대 신설을 함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키기를 기대하고 있고 마지막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의학 분업 당시 줄었던 정원을 원상 복구하는 351명 확대안, 지방 국립대 의대 정원을 늘리는 521명 증원안, 가장 급진적인 1000명 이상 증원안 등입니다. 세 개 안 모두 현재 의대가 있는 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들로 지역 의대 신설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 의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과 지역 의사제에 기반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하여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의료계의 집단 반발로 무산된 채 정책 추진을 유보해 왔다. 30년 수건 사업인 전남 의대 신설이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고배를 마실 것이란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축제장이 펼쳐진 홍대 레드로드. 주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은 이곳은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죠. 마포구가 축제 등 인파가 몰리는 홍대 레드로드에서 안전관리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마포구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난 7일 홍대 레드로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날은 지난 축제 및 축구 거리 응원에 따른 대규모 인파 밀집과 다가올 헬로윈 기간 등 인파가 계속 몰릴 것에 대비했습니다. 이에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마포경찰서와 마포소방서 등이 함께했고 레드로드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안전관리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더하여 구는 지난 6일 저녁 현장을 돌며 무대 및 인파 이동 경로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포구는 계속해서 민관경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레드로드에 설치된 AI 인파 밀집 분석 시스템 운영, 안전마포 한라인 구축 등을 통해 안전마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포의 아름다운 나눔의 현장이 펼쳐졌습니다. SO일이 효도밥상 및 마포 위기 주민과 장학생 지원을 위해 햇살 나눔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10월 12일 마포구청장실에서 SO일의 햇살 나눔 후원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후원처인 SO일은 석유 제품과 가스, 석유 화학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원유 정제 처리 업체로 꾸준히 마포구에 햇살 나눔 후원금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총 1억 원으로 효도밥상 및 마포 위기 주민과 장학생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후원금을 통해 마포복지재단에서는 효도밥상과 복지기관 공모사업 등이 지원되고 마포인재육성 장학재단에서는 마포 장학생들의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이번 후원으로 마포의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광명시가 관내 공공기관, 민간, 군과 함께 드론을 활용해 재난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7일 시청 중회실에서 광명소방서, 광명경찰서, 민간교육기관인 광명시 드론교육원, 그리고 세빛드론과 민관군 드론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명시와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관내 재난재해 발생 시 각각 보유 드론을 통합 운용해 실종자 수색 등의 장비와 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드론을 통해 더 안전한 광명 지역사회 나라를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광명시는 앞으로 각 기관과 드론 통합 운용, 교육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2023 수성 알파시티 위키를 열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 디지털혁신진흥원 그리고 DIP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2023 수성 알파시티 위크를 열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개막식 이후 개그맨 서경석이 작은 변화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주제의 강연을 펼쳤습니다. 둘째 날부터 임직원과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노래자랑 대회와 각종 행사들이 연이어 열렸습니다. 특히 DIP 맞은편에 위치한 수변공원에서는 행사 기간 동안 화려한 조명과 장식물이 포토존을 형성해 야간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제공됐습니다. 대구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 단체 주관으로 엑스코에서 농업인 한마음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구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 단체 주관으로 지난 17일 대구 엑스코에서 농업인 한마음 대회를 열었습니다. 500여 명의 대구, 달성 군위 농업인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대회는 지역사회와 대구 농업 발전에 공이 큰 우수 농업인들을 표창 격려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화합 한마당에서는 대구, 달성, 군위의 5개 단체 조직체 임원들을 소개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 농장업 안전다짐 퍼포먼스를 통해 안전한 농촌 일터 만들기 결의를 다졌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컨소시엄 관계자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와 횡성군 간의 최종 협약에 따라 둔내면 일원에서 추진되며 총 사업비 192억 7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둔내면 삽교리에 신축되는 워케이션 센터를 거점으로 수요 응답형 차량, 자율주행 차량 운행 등 미래형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스마트 건널목과 충전시설 확충으로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횡성 인재육성장학회가 중학생을 위한 대입 첫걸음으로 2023년 고교 학점제 및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관내 중학생과 학부모들이 참가했으며 횡성군 중고등학교 현황 분석 및 고교 진학, 대학 입시의 기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뤄졌습니다. 횡성 인재육성 장학회는 앞으로도 관내 학생들이 입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식 설명회를 추진해 지역 인재 육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24년 농촌협약 공모 선정을 위해 제1회 농촌협약 행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농촌협약 행정협의회는 김석동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8개 관련 부서 담당 등 37명으로 구성됐으며 농촌협약의 세부 실행 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을 발굴하고 사업계획 협의 조정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농촌협약 추진 상황 발표, 농촌협약 대상 사업과 현재 계획 중인 지역 발전 사업 등과의 연계 추진 방안 등에 대해 각 부서와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농촌협약은 지자체와 주민 주도로 농촌 생활권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패키지 방식의 공모사업으로
횡성군은 앞으로 지역의 특색이 담긴 농촌협약 공모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2023년 충북 행복마을 사업 경연대회가 충북대학교 계신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1단계 행복마을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했고 평가 결과에 따른 내년도 2단계 사업비의 지원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평가 결과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와 괴산군 청안면 백봉 1, 2가 최우수 행복마을로 선정돼 2단계 사업비 각각 5천만 원을, 괴산군 불정면 향촌마을 등 11개 마을은 3천만 원씩을, 옥천군 군북면 201, 2 등 5개 마을은 1천만 원씩 지원받게 됐습니다. 한편 행복마을 사업은 충북 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저발전 시군 낙후마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화합을 통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내 180개 마을이 사업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고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충북 대표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4.27 연합회가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충청북도에 농산물 꾸러미 500개를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농산물 꾸러미는 쌀과 감자, 버섯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도내 청소년 부모와 한부모 가족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청북도 4.27 연합회에서 직접 만든 농산물 꾸러미를 기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충청북도에서도 취약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 4.27 연합회는 영농기술 교육과 농산물 판매 사업, 불우이웃 돕기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충청향후회 회원들이 청남대와 문희문화재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독일 충청인 향후회는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성금 2,000유로를 전달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출생 증가율 10% 달성, 충북 관광객 5천만 명 유치 등 충북의 주요 정책과 비전을 소개했고 해외 각국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향후 회원님들께 감사하다며 세계 충청 향후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한편 세계 충청 향후회는 충북, 충남, 대전, 세종이 고향인 국외 충청인의 화합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전 세계에서 교류 활동과 장학 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미국 경제사절단 일행을 포함해 이철우 도지사가 캘리포니아 도심 항공교통 선도기업 오버에어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13일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등 미국 경제사절단 일행은 캘리포니아 도심 항공교통 선도기업 오버에어를 방문했습니다. 기업 수뇌부들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도내 UAM 도입 및 향후 관련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공항과 공항, 도시와 도시, 그리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까지 연결할 수 있는 UAM과 관련해 오버에어, 한화시스템과 함께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가 푸닷과 경북 농식품 미국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4일 경상북도는 미국 LA에 위치한 푸닷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와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 현장 푸닷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경상북도는 생산한 수출 유망 제품을 발굴하고 시장 개척을 위한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활용한 홍보 판촉 및 판매 확대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7년 발생한 11.15 촉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200호가 건립됩니다. 포항시는 흥해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힘을 쏟으며 완전한 지진 피해 회복에 방점을 찍는다는 계획입니다. 11일 포항시는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 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LH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LH 공공임대주택은 112로 촉발 지진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포항시가 지속 건의해온 사업으로
흥해읍 학성리 일원에 건립됩니다. 약 4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공공임대주택은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체 공급 세대 총 200세대의 약 50%가 지진 피해 세대 중 무주택자에게 특별 공급될 예정입니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건립이 피해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함께 흥해 지역 도시 재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 제15회 1월 문화제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포항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포항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포항 문화의 뿌리인 1월 정신을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의 형태로 풀어낸 제15회 1월 문화제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문화제는 1월의 빛, 포항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먼저 12일 제22대 연호랑 새우녀 부부 선발을 시작으로 13일 동해면 1월 사당에서는 1월 신제 봉행이 이어졌습니다. 1월 신에게 지역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1월 신제 봉행에는 제22대 연호랑 새우녀 부부가 함께해 그 의미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날 열린 개막식에서는 시민 취타대와 포항무형문화재 이수자 씨가 함께 주제 공연 1월 다시 떠오르는 찬란한 빛을 선보였습니다. 이후 13일과 14일 양일간 연호랑 새우녀 설화를 기반으로 포항의 역사를 재미있게 풀어낸 1월 역사 토크 콘서트가 열렸고 인터랙티브형 연극, 해와 달, 마주보고 활짝도 진행됐습니다. 이외에도 포항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는 여러 체험 부스가 운영됐고 해도 도시숲 내 설치 미술전,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하는 1월 문화제 탐방대, 각종 전시, 공연 프로그램 등이 축제를 다채롭게 꾸몄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대유 위니아그룹의 경영 실패에 따른 대규모 임금 체불과 협력사 대금 미지급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회 앞에선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와 줄도선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들이 집회를 가졌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임금 체불액이 500억 원에 이르는 대유 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의 연봉이 재계에서 6번째로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임금 체불이 이뤄진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박 회장이 위니아전자에서 챙긴 급여는 매달 4천만 원이 넘습니다. 투기적 인수합병 등 방만한 경영 속에서도 이뤄진 해외 투자를 지적하며 고의부도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상호 출자, 내부 거래, 비상식적인 인수합병 시도, 방만한 선단식 경영이 오늘날 500억 원대 임금 체불을 만든 겁니다. 대유 위니아그룹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 앞에서는 임금 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와 대금을 받지 못해 줄도산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들이 잇따라 집회를 가졌습니다. 노동자 생계 파탄났다. 박영우가 책임져라. 책임져라. 위니아는 빠른 정상화를 실행하라. 하지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박 회장은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책임 있는 해결책 마련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라는 시 조례가 한 달 전 신설됐지만 이후 열린 두 차례 회의가 모두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공개 조례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큽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달 전국 최초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도시계획을 심의 자문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지만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 지난 2년여 동안 다룬 안건 중 부결한 안건이 한 건도 없을 정도로 거수기 역할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개 조례를 제정하고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지난 13일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 계획을 심의했던 도시계획 건축공동위원회와 지난 5일 광주시 각화동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던 도시계획위 회의는 모두 비공개였습니다.
두 회의 모두 공개되면 업무 공정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절반인 12분이 넘는 16분이 일단은 비공개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의견 주신 분들은 전원 다 비공개를 주셨고요.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조례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 5가지 예외 규정을 뒀는데 도시계획위가 이 예외 규정을 남발하면서 사실상 조례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시민의 알 권리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의 원칙적 공개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공개하지 않는 이런 집행부와 시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상당한 염려와 우려를 금할 수가 없고요.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시 조례를 비웃듯 비공개로 진행되는 회의. 시민들 앞에 떳떳하게 공개하지도 못할 회의 결과로 광주의 미래를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제주 두 지역 작가들이 1948년도에 같은 아픔을 공유한 미술작품 교류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잠들지 않는 남도의 세월이라는 주제로 10월 19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관에서 열렸습니다. 전시 내용은 제주 4.3에서 여수 순천 11구로 이어지는 현대사의 비극을 미술작품으로 시각화해 그림과 조형물 등 45점을 전시했습니다. 여수시가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 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범시민준비위원회는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견인하기 위해 창립총회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번 위원회 사무실 개소를 시작으로 범시민준비위원회 7개 분과위에서 박람회 홍보와 관람객 유치 활동, 섬박람회 관련 토론회 개최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게 도가 추진하는 미래 신산업을 위한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현안 간담회를 갖고 제주도가 추진하는 미래 신산업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국정감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산중위가 이날 제주를 찾아 주요 미래 신산업과 현안 현장을 살펴보고 탄소 중립의 실현을 향한 노력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관광형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 에너지 대전환, 글로벌 그린 수소 허브 구축, 민간 우주 산업 및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등의 추진 상황을 소개하고 지속 가능한 제주 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홍보를 위해 제로웨이스트 라운지를 운영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여행객을 대상으로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홍보를 위해 김포국제공항에서 친환경 여행 캠페인 제로웨이스트 라운지를 운영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제주 여행객을 대상으로 이뤄진 캠페인은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정책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여행자로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친환경 캠페인의 취지에 맞게 모든 홍보 부스는 종이로 제작했으며 캠페인 종료 후에는 업사이클을 통해 책 받침대 등으로 만들어 재사용할 예정입니다. 치명적인 피부암 흑색종을 인공지능이 100%의 정확도로 진단할 수 있다고 외과 전문의 카시니 앤드류 교수가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피부암으로 의심되는 환자 2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이 중 흑색종 환자를 모두 정확하게 진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흑색종은 다른 부위로 전이가 잘 돼 치명적인 피부암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 흑색종을 포함한 모든 피부암의 AI 진단 정확도는 99.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AI의 피부암 진단 정확도가 얼마나 크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